부산시가 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사표를 내고 한 달 가까이 업무에서 빠져 있는 데다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수석도 넉 달 전 사퇴하며 정무라인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시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부산시정의 경제 분야가 공백 상태입니다.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던 부산 경제인 송년 모임도 취소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임명 당시부터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 당에서 누가 유재수 부시장을 추천했습니까?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죠. 때문에 후임 경제부시장 임명도 간단치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하며 왕수석으로 불렸던 박태수 전 정책수석이 지난 7월 사퇴한 이후 정무라인도 컨트롤타워가 사라졌습니다. 나의 오랜 동안의 뛰어난 참모이자 부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온 파트너였기도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꿈꿔온 동지인 박태수 정책수석. 최측근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됐던 탓에 당사자인 박 전 수석의 사퇴 이후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7일엔 부산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부산연구원의 이정호 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제라인과 정무라인, 여기에 정책 분야까지 공백 상태입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정 전반이 동맥경화에 걸린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직무수행평가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오구돈 시장은 여전히 부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 경제 전반과 민생 각 분야 현장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정상회의가 열리는 멕시코에선 대테러 진압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테러와 무장테러범 점거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뤄졌는데요. 각 기관들도 이제 막바지 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정차된 차량과 바로 옆 사람들을 향해 2kg의 폭약을 싣고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드론. 차량 한 대가 폭발하고 해킹을 당한 자율주행차가 들이받은 나머지 한 대에서도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임무단이 헬기 레펠로 낙하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압합니다. 곧이어 무장테러범 10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인질들을 위협합니다. 경찰과 군 병력은 외곽을 즉각 봉쇄하고 내부로 진입해 테러범들을 소탕합니다. 이번 훈련은 국정원과 경찰, 소방 등 9개 관계기관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테러 대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정상들의 이동로에 테러범들이 출현하거나 행사장 건물이 폭발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훈련을 참관한 뒤 격려와 함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치르는, 대한민국이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다자회의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는 이 회의를 완벽하게 안전한 회의로 치러내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도 행사장에 종합 상황실을 마련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의 각 기능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정보 분석팀을 비롯해서 대응팀, 여러 가지 팀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에서도 현장 특별 점검을 벌이는 등 다음 주에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기관들의 경호 준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지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해외 투자액의 40%가 아세안으로 향할 만큼 비중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세안 진출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차량용 고무 패킹을 생산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100%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유명 자동차 업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출발해 창업 20여 년 만에 직원 100여 명, 누적 수출액 1억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한 이 업체는 최근 미얀마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한 미얀마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경제협력산업단지에 빠르면 2, 3년 안에 새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얀마로 가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이 최근 더 늘고 있습니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이 부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39억 5천만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부산의 투자액도 2억 2,500만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액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아세안은 그 잠재성이 큰 지역인데 현재 아세안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기업들이 소비재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등 다각적인 그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수출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의 40%가 아세안 지역으로의 투자나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을 대신할 제2의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꼽히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지역 기업들에겐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의 원활한 입국과 안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부산 도심도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24일 낮 1시부터 김해공항에서 동서고가도로, 해운대 일대 도로 등 도심 일부 구간을 통제하게 됨에 따라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거나 만덕이나 구포 방향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김해공항으로 오가는 동서고가도로가 통제돼 일부 승객이 항공편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일부 개별 관광객이 외교부의 여행 자제 권고에도 항공권과 숙박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홍콩행을 선택해 안전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현황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홍콩 노선의 여객수는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는데요. 외교부는 지난 15일부터 홍콩 전 지역의 여행 경보를 총 4단계 중 여행 자제인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었다가 훼손되면서 논란이 된 부산대에 다시 같은 취지의 대자보가 등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엔 학생들의 의견 개진이 가능한 형태의 대자보로 부작 사흘 만에 4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위를 지지하는 의견과 대자보 작성을 비난하는 의견이 대자보에서도 충돌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노후 엘리베이터가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채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 지역 승강기는 46,900여 대가 됩니다. 이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31.3%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올해 부산 지역 승강기 고장 건수는 359건으로 5년 전 63건보다 469%나 폭증했다며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 8일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0.19%가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선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에 외지 투자자가 매물을 선점하고 지역 내 투자자들이 추경 매물 확보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요 며칠 겨울처럼 춥더니 어제 낮부터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부산은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높습니다.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추위가 좀 풀린 대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모레 부산에 비 소식은 없어서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종일 맑고 파란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어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던 내륙 지역들도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들도 현재 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 창원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산모들의 불안감도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도 잇따라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가 수건을 들어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밤에도 한 손으로 아이 목 뒤를 잡고선 그대로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CCTV에 잡힌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의심 장면들. 이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고 혹시 내 아이도 그런 취급을 당한 게 아닌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에는 무조건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아이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행복해야 할 산후조리원 생활이 불안함으로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은 모두 29곳. 이 가운데 30%, 단 9곳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부산시는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법이라든가 제반 규정을 좀 개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신생아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단속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국회에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모와 아이를 학대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아영이법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전역, 서면역, 달리기 대 지하철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실험인데요. 영상으로 일단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진짜 정말로 발로 뛰어서 실험을 한 거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영상에서는 한 2분 20초 정도 만에 뛰어가지고 네. 부전역에서 서면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하철은 이미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영상일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들을 보면은 매일의 고민이었는데 감사하노.
나 아침마다 뛸까 생각했는데 지하철에 타야겠다 같이 평소 궁금증을 풀 수가 있어가지고 좋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점 지하철역으로 서대신역에서 동대신역을 권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덕분에 속 시원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해운대 비축제네요. 그러네요. 진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축제까지 같이 따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16일부터 시작된 해운대 비축제가 내년 1월 27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해운대 비축제는 보랏빛 전구를 쭉 깔아가지고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점입니다. 네, 올해는 기간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구나 연인을 태그하고 같이 가자는 댓글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와,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해마다 발전하네. 헐 대박,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나 봐 같은 댓글들에서 이번 해운대 비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여유를 갖고 미리 계획 세우셔서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수송 부대인데요. 수송, 그러니까 뭘 날랐다는 건가요? 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시험의 수험생들을 날랐는데요. 30년 가까이 도시초도 1호선 양정역 근처에서 수능날 수험생을 데려다주는 봉사를 이어온 퀵 배달원 조기석 씨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3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이분은 이런 봉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이 양정역 근처의 학교들이 굉장히 높은 오르막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체력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는데요. 학생들도 이 기운을 잘 받아서 네. 수능을 잘 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조기석 씨의 딸도 이 봉사에 같이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감사하고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댓글들 속에서 유독 길게 남겨진 감사의 댓글이 따뜻함을 또 선사했고요. 또 조기석 씨의 딸이 직접 남긴 댓글도 많은 좋아요를 얻으면서 보는 사람들을 훈훈하게 해줬습니다. 네, 따뜻한 소식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결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운대 일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해 낙하산 고공낙하를 즐긴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출국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37살 A씨 등 2명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씩을 납부해 검찰과 협의한 뒤 출국 정지 조치를 풀어 각각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다만 금고 이하형을 받아 군수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하고 승진 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극심한 포수난에 시달린 롯데가 투수 장시환을 내보내고 한화의 포수 지성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성준은 올해 58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2홈런, 11타점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보여줬고 수비 능력도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는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출신인 딕슨 마차도의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마차도는 2루수와 유격수를 겸업할 수 있으며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 74경기 600이닝을 소화하면서 실책은 단 6개만을 기록한 수비형 선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사상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현장과 영도구 경제기반형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상구 괴내 생태문화마을은 내년부터 3년간 14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임대주택과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을 펼치게 됩니다.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부산 LG사이언스홀 폐관을 재고해달라고 공문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구청장은 LG사이언스홀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됐다며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무상 지급 등 LG그룹의 통큰 기부를 다시 보여달라며 폐관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LG사이언스홀은 지난 1998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200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방문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시설도 낙후돼 다음 달 27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극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극지 연구에 관심을 환기하는 전시회가 다음 달 29일까지 동래구 온천동 해양자연사박물관 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립니다. 2019 극지체험전시회 열렸다 북극의 문, 찾았다 남극의 비밀에서는 극지와 인류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와 평소 접하기 힘든 극지에서의 생활을 극지환경 VR, 극지실험실, 극지영화관 등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극지대원과 화상통화를 하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할 기회도 마련됩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 참가를 신청하면 극지 해설사로부터 전시 해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상반기부터 동서고가로 대형차 사고 발생 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서로 사고 처리에 따른 극심한 정체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평소 동서로는 갓길이 좁고 우회로가 없어 대형 차량 사고 시 견인 완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고 처리 시간이 평균 6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연간 3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요 며칠 겨울처럼 춥더니 어제 낮부터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부산은 10.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추위가 좀 풀린 대신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모레 부산에 비 소식은 없어서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심한 추위는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